용의 눈을 그린 화가. 중국 남북조 시대는 혼란스럽고도 화려한 시기였다.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고 백성들에게 신성함을 상징하기 위해 커다란 불교 사찰을 짓고 있었다. 그 사찰은 단순히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왕조의 위엄과 힘을 상징할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황제는 제국의 예술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화가인 장승유에게 명을 내리게 된다. 장승유의 붓에서 태어난 그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담고 있다는 평판이 자자했다. 그는 단순히 붓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불어넣는 자, 그 자체였다. 벽에 살아 숨쉬는 용. 황제는 장승유가 거대한 사찰의 벽화 작업을 맡을 적임자라고 확신했다. 황제의 부름에 응한 장승유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궁으로 도착했다. 그는 평범한 화가가 아니었다. 온화하면서도 깊은 눈동자, 그리고 허름하지만 품격 있는 옷차림은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사찰의 주된 벽화 주제는 용이었다. 용은 제국에서 가장 신성하고 위엄 있는 존재로 여겨졌으며 그 상징은 황제의 권위와 직결되었다. 4마리의 거대한 용이 벽에 그려질 예정이었다. 그 용들은 단순히 예술작품이 아니라 사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겨질 것이었다. 장승유는 작업에 들어가기 전 하루 동안 사찰 내부를 구석구석 살폈다. 그는 벽화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공간과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눈에 사찰은 이미 숨쉬는 공간처럼 보였고 그는 이 벽 속에 자신의 용을 불러내야 한다고 느꼈다. 벽 앞에 서서 붓을 든 그는 무언가에 집중하듯 부드럽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화가의 손놀림이 시작되었다. 첫 붓질이 시작되자마자 벽에 녹아들듯 용이 나타났다. 그의 붓은 단순한 물감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도구 같았다. 비늘 하나하나가 햇빛을 반사하는 듯했고 용의 꼬리가 바람 속에 실제로 휘날린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백성들과 귀족들은 장승유의 작업을 보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몰려들었다.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군. 사람들이 감탄을 터뜨릴 때마다 장승유는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는 스스로의 능력에 대해 자랑할 필요가 없었다. 그의 작품이 곧 그의 목소리였다. 눈 없는 용. 일주일이 지나 사찰 벽에는 4마리의 거대한 용이 그려져 있었다. 용의 몸은 거대한 뱀처럼 꿈틀대며 벽 속에 사는 듯했고 그 비늘은 보는 이마다 정말 손을 뻗어 만져보고 싶을 정도로 실감이 났다. 용의 갈기는 구름 사이로 흩어지는 기운마저 묘사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4마리 모두 눈이 비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 귀족들, 심지어 황제까지 이 점을 의아해했다. 어떤 사람들은 작가가 아직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도 장승유는 붓을 내려놓은 채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황제가 물었다. 장승유, 어찌하여 용의 눈을 그리지 않은 것이오? 그대의 솜씨라면 지금 당장 그 눈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장승유는 고개를 숙이며 차분히 대답했다. 폐하, 용의 눈이 완성되는 순간 용은 이곳 벽을 떠나 하늘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처음에는 황제마저 당황하게 했다. 사람들은 속삭이며 웅성거렸다. 저런 허튼 소리가 어디 있는가? 용이 하늘로 날아가다니 어찌 가능한 일인가? 궁중의 귀족들 중 한 사람이 나서더니 장승유를 비웃었다. 당신의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건 단지 그림일 뿐이오. 눈을 그리는 걸 두려워해 하늘로 날아간다 말하는 건 자신감 부족을 감추기 위한 핑계가 아니오? 장승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논쟁하거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업과 붓질이 품은 진실을 알고 있을 뿐이었다. 운명을 바꾸는 붓질. 황제는 잠시 고민하다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장승유,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직접 증명해 보시오. 한 마리의 용에만 눈을 그려주시오. 과연 그 기적이 실현되는지 보고 싶소. 장승유는 천천히 붓을 들어 올렸다. 그에게는 마치 이 순간이 기다려졌기라도 한 듯했다. 그는 벽에 다가서더니 오른쪽 벽에 그려진 커다란 용의 얼굴 앞으로 섰다. 붓을 든 그의 손이 떨림없이 한 점을 향해 나아갔다.
용의 눈이 점차 모양을 잡아가자 벽이 이상한 기운을 내기 시작했다. 붓이 용의 눈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사찰 안이 천둥 소리로 가득 찼다. 구름이 몰려들고 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와 경탄 속에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벽에서 용의 몸이 마치 실체를 얻어 뻗어나오는 듯했다. 그 용은 벽을 뚫고 하늘로 날아오르자 구름과 어우러져 거대한 폭풍처럼 보였다. 보는 이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심지어 황제마저 놀라움에 몸을 떨고 있었다. 잠시 후 광경이 지나가고 사찰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용이 날아갔던 벽에는 이제 3마리의 용만이 남아 있었다. 나머지 3마리의 용은 여전히 위엄있고 정교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그림일 뿐이었다. 위대한 진실. 황제는 장승효를 찬양했다. 그대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자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를 깨우친 자임을 이제야 알겠소. 정령 신이 내린 재능이로다. 사람들은 감히 장승효의 실력을 비난할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한때 그를 비웃던 귀족은 얼굴을 붉히며 장승효 앞에 머리를 숙였다. 장승효는 고개를 숙여 황제의 칭찬에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폐하, 예술은 단순히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비추며 흔적을 남깁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법이지요. 철학적 울림. 화룡점정이라는 말은 그날 이후 황제의 명령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고사는 단순한 화가의 기술적 솜씨를 넘어서 모든 일이 마지막 터치로 빛나고 그 완성이 중요한 순간임을 상기시키는 교훈이 되었다. 장승효의 이야기는 이후 그의 생애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는 생명이 담긴 예술을 남긴 전설적인 존재로 기억되었다. 그의 붓질은 하나의 그림을 넘어보는 이의 영혼을 두드렸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무엇을 완성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 순간을 이해하고 나아가는 용기라는 걸 세상에 가르쳤다.